이게 기한이 5년 이내의 것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1년만 빨리 신청했었으면 막 몇천만 원의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정말 몇백 정도밖에 환급을 못 받으신 안타까운 케이스들도 있죠. 가장 많이 돌려받은 분은 어느 정도까지 돌려받았어요? 한 3억 정도?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재산이나 채무 관계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게 안심상속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재산이나 채무 이런 거를 한 번에 다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놨어요. 본인들이 모르는 또 부모님 재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휴대폰은 바로 해지해야 되나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긴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출근 준비 중이셨나봐요. 네, 선크림 바르고 있었어가지고. 화장실에도 계신 것 같은데 결혼하신 거예요? 저 다음 달에 결혼 예정이라서 동거하고 있어요. 아, 이 사진. 아, 맞아요. 아, 이제 아예 웨딩 사진까지 다 찍으신 거예요? 그쵸. 다음 달에 바로 결혼이다 보니까.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세무법인 샘밀이라는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욱 세무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긴장을 많이 했어요, 지금. 엄청 미인이신데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세무사 학원에서 만나서 햄버거 돌리다가 딱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또 이제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그때 연애를 하신 거예요? 그쵸. 한 두세 달 매달리다가 결국에는 꼬셔서 같이 또 이제 공부를 해서 또 같이 잘 된 케이스를 볼 수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편분이 처음에 햄버거 돌리다가 마음에 든다고 했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도 공부하려고 학원을 갔었기 때문에 원래 받아줄 마음이 없었죠. 되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나요? 네, 그랬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맨날 도시락 싸는데 맛있는 거 나가서 먹자고 사주고 그랬죠. 결국엔 먹을 걸로 꼬시신 거구나. 네, 먹을 걸로 꼬셔줬나 봐요.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순진해가지고. 두 분은 따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저도 따로. 저녁에 알았어. 그럼 두 분은 동시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여자친구가 1년 먼저 붙고 다음 기수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좀 마음이 좀 힘들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아, 그때 엄청 힘들었죠. 안녕? 약간 먼저 취업이 된 느낌 같은 거라. 그쵸. 그런데 또 이제 이거는 당장 내년에 된다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하나만 생각했어요. 내가 떨어지면은 이 친구는 못 만난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진짜 노력을 해서 쟁취하신 거네요? 뭐 그렇죠. 보통 출근은 몇 시까지 하세요? 뭐 한 9시 반쯤 보통 도착하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저희 채널에 출연 신청하신 거예요? 워낙 요즘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세금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꿀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전달해 주고자 해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세무업계도 사실 요즘 경쟁이 치열한 편이죠? 그쵸. 가격 경쟁까지도 이제 요즘에 있는 것 같아요. 세무업계에서. 이제 그러면 회사까지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려요? 보통 차 타고 가도 한 40분 걸리고 지하철 타고 가도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주차장에 올 때마다 항상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차들이 좋은 차들이 많아요? 세무사가 되기 전에는 뭐 어떤 일들을 하신 거예요? CGV 내 미소지기 알바도 했었고 공장에서 그 생산직 알바도 했었고 이쪽 길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네. 공장 내에서 회계 세무 업무를 할 때 느꼈던 게 직원들 연말정산을 해주다 보니까 내가 이게 지식을 좀 더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세법에 대해서 딥하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세무사라는 직업에 좀 목표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세무사가 되면 처음에는 직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무사를 합격을 하면은 이제 6개월 동안 수습기간이라는 걸 걸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무세무사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바로 개업을 하는 세무사님들도 있고 세무업계가 창업비용이 막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업종은 아니에요. 기계를 사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개업을 하는데 어떤 벽이 높지는 않은데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왜냐면 그만큼 또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급여를 이제 못 받으니까 고객을 유치
유지해야 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을 수 그쵸. 있어요. 영업 포인트도 있어야 될 거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럼 대표님은 얼마 만에 개업을 하신 거예요? 전 직원으로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개업을 선택하게 됐어요. 개업을 해야겠다 마음먹은 이유가 있나요? 사실 예전부터 욕심은 많이 있었는데 나를 좀 같이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세무사님을 만나서 농업하자고 꼬셨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면 믿고 좀 같이 갈 수 있겠다. 그쵸. 나의 모든 걸 털어서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러면 세무사가 되고 나서 느끼는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기장료인 것 같아요. 매월 꼬박꼬박 수임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장점이지 않을까. 다른 업종에 비해서. 반대로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쉬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 지인들의 연락이 또 생각보다 많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워라밸이 좀 없다. 그쵸. 이쪽이 서초구인 것 같은데 사무실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네, 사무실이 서초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뭐 업무 연락하시는 거예요? 아, 네. 이번에 또 연휴가 길잖아요. 급여를 어떻게 나가야 되냐고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지금. 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까 차에서 말씀드렸던 아, 같이 동업하시는 네, 대표님. 같이 방을 쓰고 있는. 처음에 같이 동업하자고 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같이 이제 수습 때부터 이제 하던 동기였어가지고 나중에 좀 성공해서 좀 이때를 돌아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님이 좀 재미가 없으신데 방송 분량이라도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재미가 없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네, 뭐 일할 때는 진지하니까. 지금 이것 보세요. 이것도 재미가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다들 도망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뒤에 있는 술은 뭐예요? 납세자분들이 또 선물도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지금 또 부가세 시즌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 야근을 많아요. 주말에도 출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가볍게 식사하면서 반주하라고 그냥 이렇게 비치해놓고 있어요. 회사 매출은 어느 정도 돼요? 연 매출은?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한 40억 정도? 대표님은 그럼 월급을 받고 계신 거예요? 저도 결국에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뭘 보시는 거예요? 매주 돌아가면서 이렇게 탕비실을 채워놓고 직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건 없는지 한번 보고 지금 복지가 굉장히 좋네요. 잘 먹어야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궁금한 게 요즘에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런 게 대표님 회사에도 좀 영향을 미치나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기장 업무라든지 뭐 세금 환급 뭐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세금 환급도 세금을 많이 내야 이제 환급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경기가 안 좋으면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조금밖에 안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한테도 타격이 있고 또 생각보다 이제 폐업하시는 기장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최근 세무업계는 좀 상황이 어때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또 그만큼 퇴직하고 자영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창업 관련해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고객으로 또 유치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죠. 세무법인도 이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치킨 게임이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장료 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는 단가를 낮춘다기보다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그렇게 좀 컨셉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이쪽 라인이 이제 유튜브랑 마케팅 관리하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이 이제 경영 청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팀이고 이 뒤쪽으로는 기장. 직원분이 몇 분 정도나 있는 거예요? 지금 대표 4명 빼고는 한 17명 정도. 안녕하세요. 경영 청구를 담당하시는 분이라서. 안녕하세요. 저는 환급 담당 부서 맡고 있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경정 청구가 정확히 어떤 서비스예요? 대표님들이 이제 창업을 하시거나 근로자 고용을 추가로 하시거나 했을 때 이제 국가에서는 조세 혜택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어느 정도 이제 절세받을 수 있게 혜택을 드리는데 그 혜택을 잘 못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했는데 그게 신고서에 이제 반영이 안 돼 있다거나 아니면 창업 관련돼서 원래는 이제 세금을 적게 납부하셨어야 되는데 과다하게 납부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돌려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가장 많이 돌려받은 분은 어느 정도까지 돌려받았어요? 한 3억 정도? 샘밀은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 거예요? 수수료는 보통 30%좀 크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검토만 하고 끝이 아니라 2달 동안에 이제 세무서 대응을 하면서 필요 서류라든지 대응 자체를 진행하고 계산이 어떻게 됐고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해 놨는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30% 책정이 되는 겁니다.
경정 청구에 대해서 좀 고객들이 오해할 만한 부분들이 있나요? 경정 청구하면은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니냐? 또 다시 뱉어낼 일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많이 하세요. 사실 뭐 저희도 어차피 나중에 다시 뱉어내야 될 돈이라면은 그 작업을 해드리지는 않을 거고, 환급 받으실 거는 환급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다 준비하고 세무서 조사관 대응까지도 다 진행을 하고 있죠. 뭐 조사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조사가 나올 일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분들도 뭐 환급을 받을 만한 게 있나요? 중소기업 청년, 감면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경정 청구로 받아준 케이스가 있어요. 한 5, 6월쯤에는 근로자분들도 경정 청구를 받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통 저희 채널에 앉아서 인터뷰를 잘 하진 않는데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걸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네. 현금을 1,000만 원 이상 뽑으면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말도 있던데 꼭 1,000만 원 이상 뽑을 때 세무조사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요. 현금을 1,000만 원 이상 인출을 하게 되면은 금융감독 분석원으로 은행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자주 뽑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돈에 대해서 출처를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세청에서도. 자주 뽑게 되면은 당연히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뭐 어쩌다 한 번씩 뽑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999만 원까지는 보고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999만 원도 내가 매일 뽑게 되면은 사회 통념상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제 당연히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재산이나 채무 관계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게 안심상속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재산이나 채무 이런 거를 한 번에 다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상속세 수임을 받다 보면은 저희 어머니 재산 이게 다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저희한테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들이 모르는 또 부모님 재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저희도 그 자료를 항상 요청을 드리기는 해요.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휴대폰은 바로 해지해야 되나요? 부모님과의 관련된 채무 관계라든지 아니면 돈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핸드폰은 최소 요금제로 바꾸신 다음에 단 1, 2년 정도는 또 연락할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식으로 좀 확인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가 최선인 건가요? 내가 상속 포기하면은 어차피 내가 채무도 안 가져갈 거고 상속 재산도 안 가져갈 거니까 끝나겠지 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상속인한테 상속 의무가 넘어가게 돼요. 결국에는 누군가는 상속의 의무를 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더 많다면은 이 재산에 한해서만 채무에 대해 변제를 하겠다라는 게 한정 승인인데 이렇게 한정 승인 절차를 통해서 상속의 의무를 끝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긴 하죠. 상속세도 신고 기한이 있나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뒤 말일까지 신고를 진행을 해야 돼요.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이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뒤까지 신청을 해야 돼요, 무조건. 굉장히 짧구나. 그래서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도 증여로 잡힐 수가 있어요. 사실 원칙적으로 치면은 전월세 보증금도 증여로 잡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보증금을 대주더라도 결국에는 임차인은 자녀잖아요. 그럼 그 보증금이 결국엔 자녀한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충분히 증여의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200, 300 이렇게 현금으로 뽑아서 주는 것도 증여로 잡히는 거예요? 되게 웃긴 규정이에요. 사회 통념상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용돈이나 뭐 학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증여세 이슈가 없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소비가 원래 강한 그런 자녀들한테 월 2, 300 주는 거는 사회 통념상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기준이 잡힐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자녀가 그 2, 300을 받아서 다 소비하지 않고 따로 뭐 저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증여로 잡힐 수도 있는. 저축을 해서 이 사람이 부동산 작은 거라도 하나 사면 그거는 그쵸. 증여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네.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고 돈을 쓰면 부가세를 내고 네, 맞아요. 자산을 취득할 땐 취득세. 취득세를 내고 네. 보유하면 보유세를 내고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고 자식한테 주면 증여세, 죽으면 상속세.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금만 내서 죽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구조 자체가 뭐 이제 말이 많잖아요. 뭐 외국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세금을 이런 거는 다 빼준다. 당연히 세금을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도 세금 내는 게 아깝긴 하지만 결국에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어차피 낼 세금이면은 조금이라도 절세해서 적게 내고 안전하게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모색하고 있고 아니면 또 기존에 잘못 냈던 세금들도 돌려받을 수 있게 컨셉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샘밀로 방문을 해주셔서 좀 더 즐겁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촬영한다고 이쁘게 하고 오셨네. 아니, 저희 그 파트너 세무사님이어가지고. 아, 세무사님들도 네. 직업병이 있나요? 거북목을 달고 다니고요. 회계 용어를 그냥 평소에도 엄청 많이 써가지고 세무사가 되고 나서도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죠. 왜냐면은 세법이 매년 바뀌다 보니까 컨설팅이나 이런 거 새로운 분야도 계속 발전을 해야 돼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대학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어서. 저건 뭐예요? 아, 이게 이제 군대로 치면 마음의 소리. 당연히 회사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적으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처음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 들어 조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 건의함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건의함도 저희가 이제 전사 미팅 할 때 하나씩 오픈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들은 해주고. 되게 깨어있는 대표님들이네요. 젊은 분들이라서 더 그런가. 그쵸, 뭐 저희도 이제 직원분들이랑도 좀 오래 같이 가고 싶은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이런 건의들도 좀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번 달도 한 2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세무사님은 네. 일 안 하고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제가 또 안에 있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좀 관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것도 이야기 좀 하고 고민해볼 것도 같이 고민하고 그러고 있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작년 3월에 입사해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쪽으로 입사를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샘밀이 되게 젊으신 분들이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고 많은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입사하게 됐습니다. 세무사가 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재작년 11월에 합격해가지고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세무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과외 선생님께서 회계사랑 세무사 이런 직종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관심 갖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야근은 어떤 거예요? 많나요?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 편은 잘 아니고요. 퇴근 시간보다 한두 시간 정도만. 나중에 사무실을 개업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네, 저는 좀 나중에, 많이 나중에 할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 왜요? 근무세무사로서 좀 배울 점도 많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서. 성격상 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하는 걸 선호하시는구나. 아,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매주 월요일 아침 11시에 임원 끝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오늘 안에 월간 세밀 줘가지고 31일 마감으로.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좀 길죠. 세무 업무가 다양하잖아요. 그중에 경정 청구를 전문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납세자들의 그 세금을 다시 돌려받아주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매력적인 업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초반에는 집중해서 진행을 했고 이제는 경정 청구뿐만 아니라 뭐 기장이라든지 세무 컨설팅까지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에 경정 청구로 접수되는 건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하루 평균에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세금을 환급받게 되면은 뭐 종합소득세가 올라가서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맞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거는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세금을 돌려받는 것도 이제 수익 처리가 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수익이 잡히지 않았는데 뭐 세금이 더 나오거나 건강보험료가 더 나온다는 거는 잘못된 정보죠. 그러니까. 맛있게 드세요. 직원분들은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도시락 싸워서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고 뭐 배달시켜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나가서 먹는 우리 직원분들도 있습니다. 궁금한 게 네. 경정 청구를 하는 세무사 사무실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다른 사무실에 비해서 좀 차별화 전략이 있어요? 접수를 편하게 하실 수 있게 간단하게 인증 절차를 통해서만 경정 청구를 접수하실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제가 24시간 내에는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5년치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받는 거다 보니까 5년치의 세금만 환급받을 수 있으면 나중에 신청하면 그 전에 거는 못 받아요. 그렇죠. 이게 기한이 5년 이내의 것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1년만 빨리 신청했었으면은 막 몇 천만 원의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정말 몇백 정도밖에 환급을 못 받으신 안타까운 케이스들도 있죠. 저희 이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 같은 화면이 보이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분들은 뭐 인적사항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 화업 버튼을 눌러주시면 편하신 걸로 인증만 해주시면 5년 동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은 한 번 더 고용산재 쪽에서 인증이 와요. 이거는 이제 근로자들이 어떻게 채용되고 있는지 고용에 대한 증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서 이렇게 2번만 해주시면 알아서 자료가 지금 스크래핑이 되고 있어요. 2번 인증했는데 끝난 거잖아요. 그쵸. 뭐 이제 시간만 지나면은 다 끝납니다, 이건. 자, 보시면 이렇게 신고 자료가 다 가져온 상황이 되고요. 저는 법인 명의는 이제 근로자가 있지만 이제 개인적인 건 근로자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방금 보여주셨던 그 화면에 환급 받으실 게 있는 분들은 환급액이 나와요? 환급액이 어느 정도는 나와요. 그럼 환급 받는 데는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환급 받는 거는 저희가 이제 세무서에 환급 서류를 제출을 하면은 그날로부터 2달 안에 환급 처리가 이루어져요. 맛있게 드세요. 그럼 오늘 촬영을 해보시니까 뭐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되게 긴장이 되고 했는데 집에서부터는 계속 찍다 보니까 또 이제는 좀 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잘 전달됐는지는 의문이네요. 요즘 경기도 어렵지만 장사하느라 세금을 못 챙기는 사장님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나요? 세금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를 하시긴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이 어려운 경기에 더 많은 매출을 만드시는 게 사업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세무는 세무사님들한테 맡겨주시고 이제 사업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세무법인 샘밀의 올해 목표는 뭐예요? 가장 큰 목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출의 증가도 있지만 샘밀이라는 회사를 널리 알리고 직원들의 복지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다 같이 롱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25년도의 목표라고 봅니다. 세무사님 개인의 목표는 뭐예요? 결혼 잘하는 거?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영상 편지 한번 남기시죠. 제가 지금 만난 지 거의 한 8년째 되고 있는데 그동안 좀 많이 못해준 것도 많고 또 여자친구 때문에 제가 또 이 직업 세무사를 합격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맙고 사랑해. 샘밀 화이팅! 일상 속으로 화이팅!